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장중에는 9%대 하락 구간에서 장 마감이 됐고요. 장 끝나고 나서 8시까지 거래가 되죠. 그 구간에서 조금 더 하락해서 한 11%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가 주말에 올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고가를 갔으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매물 소화 과정에서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분할 매수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따가 원전을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를 엄청나게 강했죠.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원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엄청나게 강했는데 어떤 식으로 거래 구간을 잡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도주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 그쵸?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매매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매수 구간을 주는 거지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여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단일가 거래가 진행되고 있죠.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는 것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거다. 이것 때문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카카오가 이렇게 반등폭이 커지는 것 페이, 뱅크까지 왜 그럴까요? 상법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 때문에. 그리고 이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흐름이다. 이건. 그리고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 있겠죠. 하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게 보는 게 맞아요.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부양하려고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불확실한 내용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걸 가장 싫어해요. 최소한 이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내용에 대해서 뭐 잘은 모르지만 이야기들을 해봤자 뭐 분란만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가 나오면서 특히나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금투세 있죠, 금투세. 그렇죠?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저 같은 경우에는 파생 거래를 주력으로 하는데 이 파생 거래를 하면 이미 파생 상품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10.5%예요. 그렇죠? 10%가 소득세고 여기 0.5% 정도가 지방세입니다. 이미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파생 거래를 하지 한국 시장에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판사가 만들었습니다. 뭐 판사가 회유를 당했든 돈을 먹었든 이런 잘 모르겠어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근데 판례를 그렇게 남겨버렸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의 충실 의무에 굳이 진짜 창피하게 그쵸? 주주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당연히 기업의 이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주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판례에서는요. 이 2016년인가 17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 판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주주는 충실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사의 충실 의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주주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정해져 버렸어요. 그 뒤로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따로 참 이게 뭐예요? 페이 따로, 뱅크 따로. 야 그래 100번 양보해줘서 카카오뱅크 따로 딱 해버렸어. 그래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해. 근데 카카오페이가 또 생겨. 이게 뭡니까? 그래 카카오 게임즈 인정합니다. 이거 분사한 거 아니거든. 이거 인수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인정. 근데 카카오페이 뭐예요? 카카오뱅크 이 뭐예요? 이거. 그래 카카오뱅크도 인정해줄게. 카카오페이 이거 또 뭡니까 이거? 이 꼬라지를 만들어놨다고요. 아니 미국 시장에서 구글 있죠, 구글. 구글에서 유튜브를 가지고 있죠. 유튜브를 분사해서 따로 상장시킵니까? 이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 한국 시장이 이 꼬라지니까 네이버에서도 웹툰 상장할 때 어디다 갔어요? 나스닥 가버리잖아요, 그냥. 이러면 이럴수록 한국 시장은 말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이 구조를 바로 잡는다는 공약 자체, 그리고 지금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선반영 구조가 완성이 된다.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시작할 거고 페이, 뱅크에 이르기까지 매수 구간을 잡을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드릴까요? 한국 시장은 거버넌스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죠. LG 화학,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참, 내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요. LG 화학은요, 이거 월봉으로 볼게요. 와, 진짜 이게 자, 길게 볼게요. 2010년 초반부터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 2차 전지 종목입니다라고 엄청나게 광고를 해댔습니다. LG그룹에서 주주들의 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키운 겁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어때요? 이거 단 한 주도 안 줬습니다. LG 화학 주주들한테.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렇다고요, 지금. 이걸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상은요, 하지 마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가는 선반영한다. 선반영의 시작점은 신고가다.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은 모두 신고가를 갔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을. 바닥에서 잡는 거 아닙니다. 신고가를 간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는 거예요. 반등 확인할 때는 물량을 대폭 증가시켜야 됩니다. 왜? 신고가를 가는 구간이 너무 강력하게 갔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도 지금 장기간 물려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정말 길어야 한두 달이에요. 길어야 한두 달. 그 안에 추가 시세가 나올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한국의 꼬라지 보세요.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81%를 가지고 있어요. 주주들의 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가총액 얼마예요? 69조. 이거 상장할 때 100조 넘었어요. 100조. 이걸 키운 겁니다. 그런데 LG화학에서 81% 갖고 있다. 말이야 방구야.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꼬라지 이거 뭐예요 이거? 그쵸? 이걸 뜯어 고치겠다는 기대감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쵸? 그리고 우리 그걸 믿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는 건 상법 개정이 100%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포함될 거다. 이걸로 인해서 무언가 한국 시장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가 모두 해결될 거다. 이걸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을 보자고요. 그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거래대금으로 나오고 있다. 조 단위의 거래가 터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조정 구간이 들어왔다는 점. 최소한 22평 정도는 수렴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을지가 중요한 거고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타점 잡으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쵸? 계속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국 시장 저는 5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상법 개정이 그쵸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상법 개정이 앞으로 될 거야. 근데 주가 막 빠져. 이것 때문에 내가 꾸준하게 보유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이미 오르고 난 뒤가 될 거라고요. 우리는 솔직한 말로 돈만 벌면 되잖아요. 매매를 해서. 그쵸? 사실상 대주주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쪼개기 상장해가지고 이거 나누고 저거 쪼개고 저거 빼가지고 또 상장시키고 가공자본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쥐들도 돈만 벌면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그리고 지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유상증자 때려버리고 이래버리잖아요. 그쵸? 이걸 못하게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죽했으면 한국 시장 다 떠났다가 이 기대감에 다시 돌아오고 있겠냐고요. 그리고 거기 가장 큰 수혜가 카카오다.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가장 나쁜 짓을. 근데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시장이 인정해 줄 때는 매매 구간 잡아야 되고 저는 오늘부터 매수 타점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말부터 이야기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다. 근데 올라가는 거 일단 따라가지 말자.
왜? 신고가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하니까 이때부터는 타점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항상 제가 매일매일 시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계속해서 올려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 주도주만 매매한다는 점, 그리고 그 주도주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장 핵심 사항이고 매일매일 코멘트를 합니다. 뭐예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상법 개정 관련주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원전 이미 저 150% 수익 구간, 조선주로 돌려가면서 쳐가지고 거의 한 50%대, 60%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바이오 24년도부터 매매 구간 잡기 시작했고요. 반도체, 한미반도체 이미 20% 넘나들 정도로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40% 넘나들 정도로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방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쵸? 50% 수익 중 보유 물량 50% 매도 시장가 오전 9시 50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하나 시스템 제가 이따가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자 12시 34분에 9.9% 빠지고 있을 때 62,500원이었거든요. 근데 10% 하락 중 8%대까지 시장가를 올려잡아라. 올려잡는다고 8%에 잡힙니까? 아래 호가부터 체결되죠.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상법 개정 관련주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카카오부터 보여드려야겠죠? 그쵸? 언제 매매했는지 보세요. 빠질 때 안 사죠. 여기가 바닥이야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상법 개정 될 거야 예상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아무리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이. 근데 시장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믿고 들어가는 거다. 상법 개정이 될 거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고가. 그쵸? 이 신고가에 대한 믿음은 어떤 걸 믿어요? 돈을 믿는 겁니다. 거래대금. 일별로 조 단위로 터지잖아요.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 구간이 필요했죠. 이격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오늘부터 시작했고 이 내용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한화 시스템 보여드린다고 했죠. 언제 매매했는지 보세요.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에서 안 팔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예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6월 26일 어때요? 49% 수익이에요. 49%. 이것뿐입니까?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수익 130%대, 150%대 이렇게 수익 구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샀어요?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가에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중간에 매도한 결과 67% 그리고 다시 매수해서 지금 이미 전량 보유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도 150%대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그것도 60%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 너무 좋은데 했더니 조정 줄 때 뭐 많이 빠져버리고 이러면 김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가 60%대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자, 그러면 무조건 가격을 보고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 시장이 아무리 등락 구간을 주더라도 시장이 아무리 등락 구간을 주더라도 주도주는 시장보다 강합니다. 이건
폭락장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시장이 10% 빠진다고 하더라도 주도주들은요, 빠지고 바로 반등을 합니다. 항상 그래와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하는 거고, 지금 카카오는 주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카카오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상법 개정 관련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